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벤치에 앉았지만 이번에 교체 출전을 하고 이지성 선수는 선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해트트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분데스리가 최강의 창임을 증명한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마인츠의 경기에 대해서 현지 반응과 어떤 경기 내용이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한국 시간 10일에 마무리됐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8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오타 아닙니다. 8골을 넣은 게 맞습니다. 좀 엄청난 화력을 뽐낸 바이에른 뮌헨이었고요. 경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골만 다 읊어드리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두 팀 합쳐서 9골이니까요. 일단 이재성 선수는 마인츠의 주전답게 선발로 뛰었습니다. 65분 동안 활약하고 후반 20분에 교체돼서 나갔고요. 김민재 선수는 요즘 아쉽지만 다이어 더리어트 콤비보다 조금 출장 시간이 줄어들어 있죠. 그래도 이날은 완전 결정한 건 아니고 75분에 교체 투입이 돼서 경기 막판에는 이제 팀의 승리를 지키는, 야구로 치면 마무리 투수 같은 그런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먼저 바이에른이 전반 13분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코너킥 수비 후에 노이어의 골킥이 오른쪽 측면에 밀러에게 연결이 됐고요. 밀러가 대각선 롱패스를 문전에서 이 파포스트 쪽,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을 무시알라가 받아서 골키퍼까지 다 유인한 뒤에 노마크 상태의 케인에게 주는, 역시 무시알라답게 굉장히 뛰어난 발작을 보여줬고요. 케인이 빈 골대에 쏙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바이에른이 한 골 더 넣으면서 점수차를 벌리는데요. 오른쪽에 밀러가 이번엔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때 밀러와 동료들이 좀 재치가 있었던 게, 밀러가 자신에게 파울을 한 선수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상대 문전으로 들어갔어요. 슬슬 걸어 들어간 걸 보면서 천천히 처리했구나 싶었겠죠. 그때 눈치 빠른 키미히가 재빨리 가서 공을 그냥 싹 올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문전에서 케인의 헤딩슛이 골대 맞고 나오자 고레츠카가 발을 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습이죠, 기습. 그리고 전반 31분에는 마인츠가 골을 추격했는데요. 프리킥을 그루다가 슬쩍 밀어주고 아미리가 수비벽 사이로 강슛을 날려서 굉장히 멋진 프리킥 세트피스를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2대1로 끝났다면 마인츠가 희망이 있었을 텐데, 전반 추가 시간이 7분이나 됐는데 그 7분 다 지났을 때 바이에른이 세 번째 골을 넣게 됩니다. 밀러가 문전으로 띄워준 스루 패스를 케인이 받았는데요. 오른발로 퍼스트 터치를 하고 왼발로 바로 꺾어 차면서 이 거의 터닝슛에 가까운 슛이 땅볼로, 이거 좀 느렸지만 굉장히 타이밍이 좋고 구석으로 갔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굉장히 멋진 마무리 스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3대1이 된 상태에서 후반전을 맞았는데 후반 2분에 4대1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스루 패스를 받아서 문전으로 들어간 무시알라가 수비 한 명을 완전 돌파한 뒤에 중앙으로 내줬고 밀러가 넣었습니다. 후반 16분에는 케인이 그의 특기인 장거리 땅볼 패스를 줬고요. 무시알라가 드리블로 한 명 돌파한 뒤에 득점을 했습니다. 후반 21분에는 그나브리가, 정말 오랜만에 불러본 이름입니다, 부상 복귀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명장면에 가까웠어요. 왜냐면 고레츠카의 크로스가 날라왔는데 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이제 슛을 할 수 없는 몸의 각도였거든요. 그런데 몸을 뒤로 돌리면서 발 뒤꿈치를 톡 대가지고 밀어넣는 굉장히 멋진 터닝 힐킥 슛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후반 25분에 케인이 해트트릭을 달성했고요. 코너킥 상황에서 다이어의 헤딩슛을 골키퍼가 쳐내자 케인이 밀어넣으면서 해트트릭을 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 고레츠카의 쇳쇳쇳이골, 키미히의 크로스를 받아 넣은 헤딩골까지 나오면서 결국엔 바이에른이 8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이에른이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케인은 3골 1도움, 거기에 골대 한번 맞췄다고 말씀드렸죠. 무시알라 1골 2도움, 고레츠카 2골 2도움, 밀러 1골, 키미 1도움, 그나브리 1골. 엄청난 공격 포인트가 쏟아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해리 케인은 역사를 또 한 번 썼습니다. 역사에 큰 챕터, 작은 챕터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게 첫 시즌의 케인인데, 분데스리가 데뷔 이후에 몇 골을 넣었다, 몇 경기 동안 몇 골, 이 경기 동안 끊어봤을 때 몇 골, 이런 걸 케인이 다 깨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깼습니다. 왜냐? 현재 리그 30골째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25경기 30골 6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첫 시즌 30골을 넣은 경우가 이게 역대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이 63-64 시즌, 진짜 옛날이죠. 우베 젤러라는 진짜 레전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30골을 넣었다고 해요,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에. 근데 케인은 지금 30골이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았고 무조건 30골을 넘기겠죠. 그러니까 첫 시즌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게 현재 케인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넣으면 한 40골도 되겠죠. 그리고 해트트릭을 리그 데뷔한 첫 시즌에 4경기에서 했어요. 한 시즌에 해트트릭을 4경기 했습니다. 사람입니까? 지난해 9월 보훔전, 지난해 10월 다름슈타트전, 지난해 11월 도르트문트전, 강팀 상대로도 합니다. 약팀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4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고요.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에 헤트트릭을 4경기 한 선수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겠죠. 이런 인간이 2명 있으면 그게 세상입니까? 케인이 역대 처음이어야 말이 됩니다. 또한 멀티골 부분에서도 역대 최고인데요.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선수의 한 경기 2골 이상의 멀티골이 몇 경기 나왔느냐? 기존 기록은 7경기였습니다. 아까 말한 우베 젤러의 그 시즌, 그리고 토니 폴스터라는 분의 93-94 시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데뷔 시즌 7경기 멀티골이 있었는데, 케인은 이 경기를 통해서 데뷔 시즌 8경기째 멀티골을 넣었어요. 이것도 신기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록, 역대 최다골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골이 되게 요즘 일이라서 기억하실 거예요. 2020-2021 시즌에 바이에른 선배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가 41골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간신히 기록 경신하고 그 게르트 뮬러의 기록을 깨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레반도프스키가 생각이 나는데, 현재 케인이 지금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평균적인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40.8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41골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잘해서 한 골 정도 추가한다면 42골 정도 넣으면서 데뷔 시즌에, 분데스리가 첫 시즌에 레반도프스키의 기록을 깰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팀은 우승과 굉장히 멀어졌지만 케인의 득점은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즌이고요. 내가 토트넘에서보다 더 넣겠다. 봐라, 지연이 좋지 않느냐, 팀이 더 강팀이지 않느냐, 토트넘에서도 더 넣겠다 라는 듯한 그런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케인의 득점포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교체로 뛰었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선발로 뛴 선수 중에서 우리가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와 더리우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호흡은 거의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현재로선 주전 듀오처럼 됐죠. 다이어가 일단 부활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토트넘 막판에 그 진짜 좀 못하던 그 다이어 아니고, 그래도 토트넘 때도 잘하던 다이어 있었거든요. 포체티노 때 다이어 잘했고, 월드컵 4강 갈 때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이기도 했죠. 그 다이어의 모습이 조금씩은 돌아왔다. 그래서 큰 흠 없이 그럭저럭 수비 잘 하면서 세트피스 올라가가지고 헤딩슛도 하고, 이런 다이어의 무난한 수비수로서의 모습 봤고, 더리우트 역시 무난합니다. 더리우트는 잘할 때가 무난한 선수예요. 우퍼메카노나 김민재처럼 잘할 때 막 화려한 게 아니고 원래 무난한 선수거든요. 무난한 센터백 듀오가 그럭저럭 잘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지난 시즌에도 전반기는 우퍼메카노가 최고, 후반기는 더리우트가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전반기는 우퍼메카노가 상당히 잘해줬어요. 김민재 파트너로서. 후반기에 들어오니까 우퍼메카노는 정말 거짓말처럼 약속이나 한 듯이 막 퇴장당하고 이러면서 완전 몰락했고, 더리우트가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무슨 이 선수들은 반년씩만 번갈아 잘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다이어, 더리우트 조합이 그렇다면 김민재를 쓸 때보다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수비라인 내렸을 때 좀 소극적인 운영을 할 때 못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파메카노는 심각한 실수가 몇 개 있어서 밀렸다 할 수 있는데, 김민재는 그게 있었냐? 그것도 없었어요. 김민재가 현재의 전술을 소화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투엘 감독이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센터백들을 번갈아 써보다가 다이어도 오자마자 이렇게 열심히 좋은 역할 해줬으니까, 다른 선수들 없을 때요. 그래서 이것저것 기용해 보다가 한번 연승 가도를 탔을 때 잘 작동하고 있는 그 조합을 굳이 바꾸지 않고 몇 경기 더 밀고 나가 보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보다 이 선수가 이게 나와서 쓴다, 이런 논리적인 이유를 찾는 건 좀 힘듭니다. 자, 바이에른이 실리적인 경기, 너무 막 라인 올리고 이제 센터백 전진시키고 이렇지 않고 좀 내려가서 경기할 때 김민재가 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바이에른은 전반기에 김민재를 갈아 넣을 때도 매 경기 김민재를 올려 쓴 게 아니고, 김민재가 뒤로 후퇴해서 소박하게 좀 소극적으로 경기한 경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도르트문트전입니다. 도르트문트전 때 센터백 조합이 김민재, 더리우트였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튀어나갔냐? 그렇지 않고 뒤에서 머물러서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번 마인츠전처럼 고레츠카, 라이머, 수비형 미드필더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를 이제 굉장히 실리적으로 역습 위주로 요리하면서 케인이 헤트트릭하고 4대0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키미히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빠져주어서 중원이 조금 더 단단한 구성이 된 게 핵심 요인이지, 센터백이 다이어냐 김민재냐 이거 가지고 팀이 실리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는 실리적인 경기를 좀 할 줄 모른다는 식의 프레임이 살짝 생기고 있는데 좀 곤란합니다. 김민재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김민재 대신 다이어를 쓰는 데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근데 이제 다이어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감독이 한번 찍고 가면은 쭉 가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지금 스텝백 조합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으니까 시즌 끝까지 아마 김민재가 아예 못 뛰진 않겠지만 로테이션으로 번갈아 가면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그 체력이 좀 고갈돼 있었잖아요. 전반기에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아시안컵에서 많이 뛰면서 고갈이 좀 돼 있었고, 사실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은 그 어떤 선수보다도 한 경기 안에서 체력을 갈아 넣어서 집중을 엄청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엄쉬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좀 체력 좀 회복하고, 얼굴살 너무 빠졌죠? 얼굴살 좀 찌우고 대표팀에서도 좀 덜 지친 몸으로 뛰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평점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독일 매치들은 평점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평점 먼저 보면요, 먼저 푼머비입니다. 김민재 6.5점 받았고요, 이재성 6.8점 받았습니다. 케인이 당연히 두 팀 통틀어 최고고요, 9.8점입니다. 두 팀 통틀어 최저는 이제 다른 데다 똑같은데 챈트너 골키퍼예요. 8골을 먹었는데 골키퍼한테 뭐 저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약간 실책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3.2점으로 굉장히 낮았고요. 참고삼아 더리우트 다이어 조합은 7.3과 7.4로 뭐 괜찮은 센터백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점 얘기하는 김에 이재성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재성 선수는 고군분투했어요. 사실은 이재성이 있는 팀이 바이에른 상대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마인츠 자체가 바이에른 상대로 최근 전적이 좋았고요. 이재성 선수는 무려 2부 팀인 홀슈타인 킬에 있을 때도 바이에른을 상대로 컵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 결국 바이에른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상대로 상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잘하려면, 이재성 선수는 연결고리를 잘해주고 팀 플레이를 잘해준 선수니까 주변 동료들이 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팀이 엉망진창이면 이재성 선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쉽게도 이날 마인츠는 전반전에는 괜찮은 경기력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몰락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의 그런 팀 플레이가 빛나긴 힘들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뭐 슛이나 이런 쪽의 스텝보다는 가로채기를 이 경기 공동 최다 기록인 3회를 기록하면서, 역시 이지성은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고 역습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걸 잘한다라는 걸 한번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지성 선수가 가로채기를 한 뒤에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쫙 띄워주질 않으니까. 이래서 이지성 선수가 빛날 수 있는 양상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후스코어드 평점도 풋목과 비슷합니다. 김민재가 6.3점, 이지성이 6.4점을 받았고요. 여기서는 케인이 10점 만점으로 최고였고, 최저는 센터 골키퍼가 아닌 마인츠 수비수 카시였습니다. 센터백인데 이 선수도 좀 수비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5.1점을 받았습니다. 더리우트와 다이어는 각각 7.1, 7.2로 역시 준수한 평점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AI가 아닌 사람에게는 평점 어땠을까? 유로스포츠를 보면요, 김민재는 6점으로 교체 투입을 돼서 막판에 잠깐 뛰었는데 그것 치고는 좋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5점인 거는 좀 아쉽고 저로서는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이크 선수 중에서는 못하지 않은 편, 괜찮은 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케인은 또 당연히 10점이었고요. 여기서 최저는 챈트너였습니다. 3점이었네요. 그리고 더리우트가 5점인 게 재밌어요. 더리우트가 상당히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이어는 6점이었습니다. 다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상황에서 골을 이끌어내는 헤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6이었다? 이 다이어 더리우트의 수비력만 보면 5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았습니다. 자, 맨 오브 더 매치는 당연히 케인이었고요. MOM 케인에 대한 멘트를 보면, 케인의 독일 첫 시즌은 최상이다. 라치오전 승리를 이끈 핵심적인 득점에 이어 오늘은 해트트릭을 했다. 3골 모두 페널티 지역 안에서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넣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와 감독들의 반응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투엘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전은 압도하지 못했거든요. 전반전 추가 시간 막판에 난 3대1을 만드는 골, 이때부터 확 뒤집어졌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였지만 결과와 별개로 전반전은 상당히 팽팽했다라는 걸 좀 강조했습니다. 해리케인에 대한 화두가 이제 나오자 투엘 감독이 그 주접을 떨었습니다. 별소리를 다 했어요. 해리케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선수다. 선수 경력 내내 해왔던 그대로 오늘도 해냈다. 케인은 롤모델,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간, 정상급 선수다. 감독에겐 선물이다. 그를 영입한 게 옳았다는 걸 매주 증명해주고 있다. 뭐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끌어다가 있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주접을 엄청 떨었고요. 그럴만하죠. 케인 덕분에 지금 생명 연장도 하고, 뭐 생명 연장이라는 게 어차피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 끝나고 나갈 게 확정돼 있긴 하지만
진짜 못하면 중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치오전 이번 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넣어주면서 생명 연장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접을 떨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날 2골 2도움을 기록한 고레츠카, 독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키미히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조슈아 키미히가 원래 중미에서 이제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하다가 이번 시즌 라이트백으로 가서 뛰고 있는데, 이게 라이트백에 필요해서 갔다기보다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투엘 감독이 사실 미드필드에서 키미히를 빼고 싶어서 라이트백으로 보내버렸다, 약간 좌천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레츠카가 이 점에 대해서 친한 친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조슈아는 뛰어난 라이트백이라는 걸 이미 증명해 보인 바가 있다. 라이트백 자리에서 키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선수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없다 라면서 너는 월클 라이트백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실제로 라이트백으로 쭉 뛰던 기간에 그 리버풀의 아놀드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 라이트백을 다투던 선수기도 하고, 어차피 다가오는 유로에서는 토니 크로스의 대표 복귀 때문에 키미는 라이트백으로 뛰어들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겠죠. 자, 김민재와 이지성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두 선수 모두 출장을 하긴 한 그런 경기였고, 이 경기 이후에 이제 주말 경기가 하나 있고요. 그 주말 경기를 치르고 나면 A매치에 소집이 됩니다. 김민재와 이지성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이번 맞대결 끝나고 나서 그 저희 매체에서 파견 가 있는 정재현 기자, 현재 주재 중인 정재현 기자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정재현 기자가 직접 찍어서 보내준 영상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표팀에 임하는 각오, 대표팀 내분설에 대한 각자의 입장, 게다가 이제 김민재 선수의 다이어에 대한 멘트까지 정말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